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브리핑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회담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경에서 취재 중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생방송으로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생방송이 아니죠. 네, 녹화로, 핸드폰 녹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도 없어서 이게 좀 오디오도 좋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충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장의 브리핑 듣고 저희가 평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가는 길에 관세 협상을 위한 카드를 챙겼다. 실용적 카드를 챙겨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로 양국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는데 단순 복원이 아니라 공동 발표문까지 이끌어냈다. 공동 발표문이라는 게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구성력은 없습니다. 상당한 의미의 외교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단기간에 해낸 것입니다. 먼저 이 공동 발표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2003년에 노무현 고이즈미 때도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선언이 구체화되는 것이 이제 공동발표문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번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언론의 발표문 형식으로 입장을 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급하게 추진된 회담이 아니었습니까? 미국 가는 길에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한 외교적, 실용 외교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회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공동 문서는 좀 무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대통령이 셔틀 외교가 실제적으로 보완이 되는데 공동 발표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고 그거를 실무진에서 밤낮으로 뛰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공동 언론 발표문에 보면 기자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항목들이 제법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미에 살짝 더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친교 만찬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본 측이 기존과 달리 상당히 한국 대통령을 배려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이 가고 사실상 소위 말하면 저들의 관점에서는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오면서 과거사 문제를 막 흔들고 다시 셔틀 외교가 복원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할 말은 물론 하지만 위기의 일본에 손을 내밀어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셔라. 한국에서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한일 국교 정상회의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여태까지는 일본이랑 직접 대면하는 걸 꺼려 했는데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모색이 되는 실질적인 외교 관계로 접어든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반겼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이 반기면은 우리는 손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최초로 한일 간에 마련됐다 하는 점에서 일본 언론들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겠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 이재명 대통령 잘 모셔라 이런 주문들을 했다는데요. 거기에 답한 듯 안동소주, 안동찜닭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놨답니다. 안동은 대통령의 또 지리적인 연고가 있는 곳이고 상당히 배려를 했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애환, 개인사도 많이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무지하게 깊은 관계가 두 번째 만남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라포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실제로 만찬 회담도 계속 길게 이어졌습니다만은 양국간 현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만찬에 이어서 친교, 부부간의 친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일본식 다다미 방에서 배석자 없이 부부들이 이야기를 늦게까지 나눴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대통령 대 수상 간의 내밀한 밀도 있는 양국 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요거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살짝만 먼저 복귀해 드릴게요. 원래 소인수 회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확대 회담으로 가기 전에 의제를 다듬는 과정이 있는데 20분이 예정이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처럼 그냥 일본이랑 뭐 과거사 문제 뭐 이러다가 뭐 실질적으로 뭐 협의되는 것도 없고 그냥 공전했던 그런 무의미에 가까웠던 그런 회담이 아니라, 물론 윤석열은 그냥 카레라이스 먹고 오므라이스 먹고 말았지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가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졌다. 이 1시간 동안.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태까지는 한미일 관계라는 것은 미국 주도의 줄반장 일본 말 한국 잘 들어 이렇게 삼각 소위 말하는 동맹으로 가는, 우리는 사실상 수단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일 간에 동등하게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거친 압력을 대응하는 아주 새로운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 임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한일 회담을 사전에 잡고 신경을 썼던 것이죠. 공공연하게 한일 한미 간 협력 대상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동 대응 과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락 실장이 고도로 정제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인데, 격변기에 동아시아 격변기에 공동 대응 과제가 많다. 이것은 과거처럼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제로섬, 일본이 이득 보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이득 보면 일본이 손해보기 때문에 이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윈윈의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최초로 그야말로 대등한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손잡고 또는 토론하는, 격쟁하는, 격돌하는 그런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보실장의 총평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윈윈의 외교 파트너가 됐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 뭐 기자들이 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뭐 바보 같은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의 파트너가 됐다. 스스로도 그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사실은 어젯밤 여러분들께 이번 회담이 트럼프를 만나는 대통령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자꾸 니네 트럼프 그렇게 하면 너 일본도 뒤통수 쳤지? 내 일본이랑 우리랑 어깨 걸 거야.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관계 갖고 EU까지 해서 우리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드러낼 수는 없지만 레버리지를 갖춘 거거든요. 트럼프 만나기 전에 하는 카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막을 좀 구체화할 수 없겠죠. 외교 협상에 임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그래서 조금 우회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맛 좀 보시라고 질문을 어리석게 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까지 한미 동맹 체결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일관되게 미국이 한국한테 일본이랑 좀 친해져라 말이야.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해방과 한일 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 일본과 거리를 유지해 왔고, 그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취약한 정치력을 갖춘 군부 독재 박정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엄청나게 CIA와 국무부가 압력과 회유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을 움직여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아주, 심지어 MB도 반대했잖아요. 한일 정상화를 반대하는 엄청난 정말 민족적 저항이 있었고 하물며 MB도 데모했습니다. 그랬던 한일 관계인데, 그랬던 한미일 관계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위기에 빠진 일본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입장에서 야 우리 손잡자 라고 먼저 회담을 제안한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한일 관계,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주도적 외교
프레임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물어봤어요. 이번 한일 회담이 선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미국 측에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떠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치 일정이 있었어요. 정치 외교 일정이 있었어요. 뭡니까? 트럼프 관세 협상 직전에 조현 장관이 미국 가는 길에 일본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장관 만나서 뭘 얻어냈습니까? 관세 협상 내용을, 미일 간의 관세 협상 내용을 깃든 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일본과 한국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기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쭤봤더니 미국이 반가워할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아주 현명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한일이 만나는 것 자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한일이 친해지는 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좋아하는 거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이 항상 주창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 바꿔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아주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위성락 대단한 전략가이자 협상가다라고 하는 생각, 저의 의문에 현답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 언론이 긍정적이니까 우리 한국 언론은 비판적이지 않을까? 비판적으로 읽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 됐다 하는 것, 이런 잘됐다, 한일 간에 잘됐다 하는 에너지가 선순환적으로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조언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 같은 챌린지, 위협에 대응하는 일본과 한국이 트럼프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조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인 조언을 얘기해 달라, 이건 무리 됐어. 이건 질문하면 안 되죠. 여하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이야기 나눴다,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또 현명하게 답변을 했고요. 또 아주경제에서는 오전 북한이 쏘아올린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과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특별히 진전된 내용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묻기에는 약간 지금 주제에서 또는 국익의 관점에서 조금 걸맞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이 사회 분야 협력을 양국이 강화하게 나가기로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양국 간의 차관급의 전략 회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이게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이 셔틀 외교 복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라는 것이 국내에 가장 시급하고 기묘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인데, 양국 간의 가장 국내적인 문제, 경제 어떤 침체라든가 노인 인구의 어떤 급증, 도시로 모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농촌의 쇠락,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인구 문제와 도시 문제가. 그걸 같이 우리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결하자, 이런 것들. 더구나 몰랐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OECD 이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근데 일본도 4위래요. 엄청나게 많이들 죽어. 근데 이 이시바 총리도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자 하는 논의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시바가 이 중국과 관련돼서 힘으로, 물리력으로 지역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 반대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남하, 특히 이 대만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표시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남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과 긴장의 관계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셔틀 복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다음번 이제 이시바 총리의 방한 때 서울 말고, 서울밖에 안 가봤다고 그랬지 당신, 다른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그게 우리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양국 지도자의 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시바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총선 대패 이후에 연정도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시바한테 미래를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너 다음에 올 때 우리 부산이나 뭐 어디 광주나 대전이나 뭐 다른 데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주 에이펙에도 꼭 와줘. 그리고 연내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우리 잘 같이 공조하자. 이런 식으로 이시바에게 미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시바 입장에서는 아, 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해야겠구나. 한일 문제 정상화,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도 내가 좀 성의 있게 이제 응대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입장을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취재점의 장앵커의 질문이었는데, 강제동원이 인정됐고 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국내 비판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거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번에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회담이 이루어진 계기와 성격을 생각한다면 요거 조금 톤을 좀 낮춰서 물어봤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위성락 안보실장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번 방문이 준비 기간이 짧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안 만나려고 했다 원래는. 근데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급조한 것이다. 거기에 일본이 같은 동병상련 입장에서 응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번 참에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실용주의 외교, 당장 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면한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지난번 관세협상 당시에 조현 장관이 급고 미국 가기 전에 들렸던 것처럼 이번에 똑같은 목적으로 사실 들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하는 내용성 있는 양국 공동 언론 발표문까지 이재명이니까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이성락 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저는 아주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에드벌로를 띄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외교사, 국제 정치를 연구해 왔고 그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다양한 방식과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그러면서 수차례 반복한 이성락 실장의 워딩이 뭐였냐면 철학적 인식 그리고 기본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말을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식민 지배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한반도 조선 그 백성들에 대한 수탈 문제라든가 이런 건 반성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제 책임이 부과되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냐. 일단 계속 철학적으로 또 기본적 역사적 인식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인식을 굳혀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거사 문제가 왜 앞으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봅시다. 사과를 왜 안 합니까? 과거사 왜 반성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과거사 반성 안 해도 현재가 유지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현재가 유지 안 되고 미래도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선제적으로 과거사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여태까지 과거사 청산을 안 해도 됐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본인 한국이랑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야. 거의 고립무원의 뒤통수 맞는 위치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국내 정치를 꾸려나가고 세계사적인 위치를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잘해야 됩니다. 한국이 잘하려면 한국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뭘 원합니까? 우리는 역사, 과거사 청산과 진지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시간 문제고 저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과거사가 정리될 것이다.
당장 우리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반잔을 아직 못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반잔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상을 차렸고 이제 반잔 넘는 그야말로 피처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간단하게 한 20분 동안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출입하고 한 달 만에 대통령 수행 취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고발뉴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덕분임을 알고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까지 동행 취재 못합니다. 저희가 늦게 기자실에 합류하는 바람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꼭 비자 문제 시급하게 해결하고 여러분들 다음 미국 방문 때는 여러분들에게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면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미비로 인해서 생방송 소통도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발뉴스 좋아요, 구독,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서 응원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수천만 원이 드는 그런 좀 비싼 수행 취재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동행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경에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호 화이팅!